여러분, 조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소리개라고도 불리는 솔개라고 하는데요. 무려 70년을 가까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요, 40세쯤 되면 발톱이 노화하고 또 부리가 너무 길어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깃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솔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행을 멈추고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는 솔개는 발톱을 모두 다 뽑아내고 또 바위를 쪼아서 자신의 노화된 부리까지 다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솔개는 새 부리와 새 발톱을 가지고 30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신 안에 숨어있는 어떤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과 노력의 과정이 뒤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사뉴스에서는요, 강범구 작가님을 모시고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굉장히 뭐 부리를 부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주 간단한 생각의 전환으로 정말 무의식에 있는 능력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간단해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솔개 얘가 적절하지 않았네요. 네. 네, 그 간단한 방법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뉴스 강범구 작가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강범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짜릿한 외침 유레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도 펼쳐내고 정말 즐거운 것들을 선택하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즐거워지고 책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한국평생교육원 국제리더십개발원의 이사가 되고 사실 전임 교수로 있는 곳은 너무 많아서 한 군데만 그냥 적어놨습니다. 연세대학교 유머스피치학과 미래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대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학벌도 뭐 든든한 배경도 없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일어난 것들인데 굉장히 쉽고 빠르게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들이 생길 수 있다면,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 취업 전에도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준비 기간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NLP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 리프레이밍, 앵커링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진행이 될 건데 NLP라는 거는 신경언어학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어렵죠? 뇌과학과 심리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400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한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내가 몇 번 도망가고 싶은지. 예, 이론으로 배우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되게끔 저도 이제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언어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다 가본 적 있으세요?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푸르름. 그 넓은 바다. 바다 갔던 거 하나만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동해 그 낙산사에 반동 팔경 중에 1경을 갔어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바다는 어땠는지. 낮에는 파도가 되게 세게 치는데 또 밤에는 비교적 잔잔하게. 그러면서 또 너무 아지랑이 됐다고 울면서 되게 그림 같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날씨는 어땠나요? 날씨는 되게 바람도 세고요. 햇빛도 따뜻하고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도 바다가 떠올랐을까요?
왜 그 파도가 떠오르고 소리까지 물어봤다면 파도 소리까지 다 같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맞나요? 사람이 언어로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나 이 연결된 문장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떠올리더라는 거죠. 저희는 뇌를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낙서를 해요. 이렇게 상상으로. 그러면 눈썹을 지우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고 머리 위에다 문어를 한 마리 올립니다. 그러면 까만색 먹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그럼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웃음 참기 바쁘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내 생각 구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데 지금 제 얼굴에다가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언어로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학 잘하시나요? 네. 좋아요.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저 수학 잘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네, 2 더하기 2, 5 더하기 5, 10 더하기 10. 좋습니다.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20 더하기 20,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다른 분들은 왜 계산하고 계실까요? 무의식이 내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감정을 정해놓으면 뇌가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어떤 기분으로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뇌에게는 훨씬 더 좋은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초당 뇌의 정보가 1100만 가지가 들어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초당 1100만 가지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훑어보면 눈을 감고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했던 액세서리나 화장 톤이나 이런 거를 뇌는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초당 40가지밖에 기억을 안 한대요. 다 필터링을 한답니다. 왜일까요? 과부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즉 초당 1100만, 그러니까 환산하면 30만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30만 분의 1 중에 30만 가지의 그 자원을 내가 쓸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은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 전제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가 1번입니다. NLP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있는 강사의 코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 고맙습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코를 정말 많이 놀렸어요. 야, 그거 벌써인 거야? 부러진 거 아니야? 수술한 적 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빠요. 네, 속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사건 사고에 많이 휘말렸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코를 보면 저는 코를 때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속이 상하니까. 근데 제가 친구들이 하도 물어봐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나 이 코가 뭐 어렸을 때 다치거나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너 태어났을 때부터 간호사 2명이 동시에 얘 코 봐! 이랬대요. 더 싫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얘 코 봐! 이랬대.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별명이 달려라 코바였습니다. 달려라 코바로 살아가다가 대학에 진학을 했죠. 대학도 사실은 그렇게 번듯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전문대학교에 다니는데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둬서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별명이 사라지는 게 맞겠죠. 별명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달려라 코바라는 별명이 사라졌어. 첫 번째 MT를 가는 날 오전에 먼저 모인 친구들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대형마트에 갔는데 장을 보고 있는데 실내화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실내화 이름이 니코 보코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그때부터 별명이 니코 보코가 됩니다. 니코 보코로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싫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어요. 그럼 저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나 또 능멸하고 있구나, 제가. 왜냐면 어릴 때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혼혈아 같다라는 얘기를 어머니 친구한테 듣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좀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노래방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등치만한 사람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넌 어디에 있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소리가 헬륨 먹은 목소리라 했잖아요. 의정부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니 국적 딱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너는 틀림없이 섞였어. 절대 한국인일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뭐지? 내가 한국인이라는데. 그러더니 부모님이나 멀리 안 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확인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룸으로 제 친구가 안내를 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을 능멸하는 저 인간을 가만둘 수 없다. 가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빈 맥주병을 들고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 해쳐야 되겠다. 내 친구가 나오다가 저를 딱 보고 놀래가지고 손을 탁 잡은 거예요. 봉구 너 왜 그래? 나 쟤 죽이고 지옥 갈란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근데 친구가 딱 한마디 했어요. 봉구야, 저런 인간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치지 말자. 정말 머리가 차가워지는 느낌? 뭔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건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를 좋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쉽게 될까요? 레크레이션 강의하면서 저는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꿈을 찾았습니다. 제가 일어나, 앉아, 뛰어, 사람들 다 합니다. 마치 무슨 신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막 제가 막 뛰어가면 파도가 막 이렇게 쳐지고 그래서 내 꿈을 찾았구나. 근데 중학생들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중학생들 레크레이션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그거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짜냐? 딱 이런 애들이 가짜냐? 이러고 막 웃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아. 근데 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포기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강사의 꿈이 너무 계속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NLP라는 것을 배우고 다시 강사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NLP 강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초등학생 애들 캠프가 있는데 이렇게 담임으로도 오고 교사로 선생님으로 와주실 수 있네요. 제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보 강사는 그런 타이틀 하나 달려고 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캠프를 잡았어요. 일정을. 그래서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대형 버스 3대가 도착하더니 아이들이 막 우르내리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근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문화 캠프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딱 내려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내가 더 다문화처럼 생겼네. 그날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도 줄을 서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야, 저 선생님도 우리랑 같은 다문화인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첫날부터 아이들이랑 친해져서 2박 3일 동안 정말 재밌게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재밌게 뛰어다니면서 놀고 나서 마지막 날 아이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선생님 헤어지기 싫어요 막 이러는데 저도 너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너네 진짜 예쁘다. 선생님도 헤어지기 싫어 이러는데 2박 3일 내내 고자질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고자질 듣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키가 자꾸 똥똥했는데 막 뛰어오면서 선생님 있잖아요 또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자질 할 거면 거기 서 있어 그랬더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지? 고자질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애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맨 앞에 있는 눈이 파랗고 예쁜 여자애가 고개를 딱 들더니 저한테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지?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얘가 알아요. 엄마는요? 뭐지? 엄마도 한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얘가 아빠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아버지 필리핀이라도 보내드려야 됩니까? 고민이 딱 돼. 뭐지?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애를 기쁘게 할 것이냐?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이냐? 근데 성인으로서 진실을 이야기할 선택을 딱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키가 자꾸 똥똥하던 친구가 옆에서 멕시코! 애들이 다 멕시코래!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본인들이랑 동일한 사람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거짓말 안 했죠? 아이들도 기뻐지고 저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야 이런 걸 윈윈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고 있는데 교육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국가기관에 계신 분이라 이제 아우라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캠프를 진행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멕시코 사람이라 그래요? 이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 또 모셔도 될까요? 이 한마디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 떠올랐어요. 뭐였죠? 니코 포코야. 그래서 야 이게 돈을 만들어 오는 코구나. 그 뒤로 제가 다문화 가정의 이해라는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다문화 가정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결국엔 사람은 본인이 프로그램대로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야. 건너가는데 클락션이 빵빵 울립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클락션이 울리면 보통 어떤 반응일까요? 보통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답니다. 뭐야. 일부러 더 천천히 걸어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기분 나쁘니까. 내 신호에 건너가겠다는데. 맞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빵빵하면 이렇게 하고 운전자를 확인하는 이 성향이 있었는데 빵빵 하는 순간 뭐야 딱 이랬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강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지? 아는 사람. 이 긍정 강의를 하는 강사님인데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야 이랬다가 아는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릉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릉역에 간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얻어 탔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냥 즐거운 대화, 토닥토닥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 같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듣는데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강의를 했어. 그 다음번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누군가 빵빵 한다면 제 태도가 어떨까요?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빵빵 하면 또 인상 쓸까요? 아니면 누구지? 이렇게 할까요? 결국엔 본인의 기억이 다음번에 그 감정까지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어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없다. 네가 믿는 것만이 실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취업에 딱 갔는데 정말 마지막 오너 미팅까지 끝났어요. 근데 떨어지면 안타까워. 얼마 동안 안타까워야 되나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걸 준비하는 동안 괴로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가 내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세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가 나오네요. 저는 공익을 갔다 왔어요. 아버지가 신입니다. 신.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셔서 군대를 6개월만 가도 돼요. 그럼 신의 아들이라 해서 괴롭힘을 되게 많이 당하는 편이에요. 그 군 안에서는. 남자친구들은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많이 괴롭히셨나 봐요. 근데 공익을 갈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등급은 2등급이었습니다. 현역이죠. 근데 공익은 등급이 되게 낮은 친구들이 가는데 문신 아니면 지적 문제 아니면 신체의 결함이 있어야 공익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저는 훈련소도 4주입니다. 원래 6주인데 4주만 있다 나오면 되는데 정말 문신한 친구들 체중 과다 체중도 있었어요. 엄청 큰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있는데 되게 놀라운 건 훈련을 비슷하게 시키더라는 거죠. 매일 얼차례를 받고. 근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교관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딱 들어와서 그 친구를 보고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되게 예전에 제 목소리랑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혼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똑바로 서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장난하냐? 장난해? 이랬더니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똑바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막 아닙니다 막 이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가도 결국에는 막 웃음을 참게 되는 거죠. 뭐야 또 혼나면서도 막 웃으면서 혼날 수 있었어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제대도 아니야. 그 4주 훈련 끝나는 게 이틀 정도 전에 좀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친구가 거울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제가 딱 섰거든요. 여기 제가 서 있다고 하면은 저를 딱 보고 딱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뭐지? 정말 4주 동안 얘가 쇼를 한 걸까? 그래놓고 나가면서도 왠지 똑바로 걸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다시 그 자대 안으로 가서 걔를 봤더니 걔가 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해 줬더니 뭐야, 그 당신 얘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랍니다. 믿는 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소름 끼친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느낌, 뭔가 반전이 있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 그 군대 이야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와 상관없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 일어난 일인가요? 지금 눈앞에서? 결국엔 본인의 생각이 내가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누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뇌가 1100만 가지 정보 중에 40가지밖에 못 가지고 오고 필터링을 한다면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이렇게 큰 판넬이 지나가면서 저기요 길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판넬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알아보는 확률이 20%도 안 되더랍니다. 80%가 넘게 그냥 사람이 바뀐지조차 몰라.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도 모릅니다. 순간 이 판넬이 지나면서 이렇게 딱 다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누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게 뭔지 알면 뇌가 그거에 대해서 조각을 맞춰줄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자원은 이미 있거나 새로이 창조할 수 있다. 이 무의식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강의 시작한 지 그때 1년 좀 넘었을 때 그 코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있거나 새로이 창조할 수 있다? 그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야 그러면 나 강남에 사무실 내 이름으로 된 강자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런 거 있죠. 혼자 얘기하고 막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강남의 사무실 그 생각이 커지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층이었으면 좋겠고 통유리로 돼 있으면 좋겠고 야경이 멋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인테리어도 막 완전 깔끔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키워가고 있을 때쯤 저희 작은아버지가 집에 놀러 오셨는데 봉구 요즘 잘 나간 다음에 다 이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은 있니? 뭐지? 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그래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지? 구해준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강남에 사무실 있니가 강사의 어떤 표준인가 봐요. 강남에 사무실 있는 강사는 잘 나가는 강사 뭐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대역에 제가 최면 그 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대역 인근에 있는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거기 사무실도 있고 티테이블도 있고 강연장도 있었어요. 좀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 임대해 놓으면 내가 시작하는데 발판이 되겠다 해서 여쭤봤어요. 박사님 여기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월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뭐지? 여기 임대했다가는 6개월 안에 신장이고 뭐고 다 떼어다 팔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떡하지? 근데 그때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꿈이 접어지는 저를 발견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근데 저게 현실적으로였나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니지. 어쩌면 이런 일들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저건 이루어질지도 몰라. 딱 이렇게 했는데 아카데미에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NLP 특강을 나가는 날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나요? 뭐지? 엄청 기분 좋아. 아침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딱 나왔는데 제 아내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송혜교. 예,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아내를 못 보게 되실 텐데 송혜교야.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아름답다 이랬더니 제 아내가 땡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실에 딱 들어가고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거울 앞에 원빈이 서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머리를 만지고 옷을 입고 쫙 이제 준비를 하고 1층으로 향합니다. 근데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지? 제가 닥스우산 선물 받은 게 있었어요. 깍에서 뜯지도 않은 거. 딱 열고 누르면 탁 펼쳐지는.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접히는 그런 우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우산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펼치고 내려갑니다. 누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어서 탁. 근데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역에 가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탁 껐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 우산 너무 쓰고 싶었어. 막 이렇게 하고 선릉역 7번 출구 앞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와,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것도 지하철에 놓고 내릴 수가 있구나. 뭐지? 도대체 오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교육장에 뛰어들어갔는데 머리가 엉망이더라고요. 머리를 다시 만지고 있는데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은 저를 발견합니다. 저는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자존감이 지하 3층까지 내려가거든요. 오늘도 화장 잘 먹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비크림을 찾아 헤매다가 강사님이 한 분 계시길래 강사님 저 비비크림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어요. 근데 여자 거라 너무 하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보단 낫겠죠. 손을 딱 내밀었더니 손을 딱 뒤집어서 여기다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다 짰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얼굴에다 비볐어요. 경극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야, 오늘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너무 재밌다. 이거 교육과정 있으면 연락 달라면서 다 제 명함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누가 나한테 투자한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은 안 왔습니다. 그냥 연락처만 다 남기셨어요. 정규과정 생기면 연락 달라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될까요? 근데 그때 되게 재미난 걸 알게 됐어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산을 잃어버린 것도, 얼굴이 그런 것도, 머리가 그런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되게 재밌어진다는 거를 팍 느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할 때 차가 껴들잖아요. 저는 그걸 진짜 못 참아요. 딱 껴들면 저런.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아주 놀랍게도 용서하겠어 이런 말을 찾아냈습니다. 딱 껴들 때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또 껴들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좋은 일이고 나버리고 핸들을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라는 말보다 용서하겠어 이 말이 저에게 훨씬 더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차가 딱 껴들면 용서하겠어. 차가 또 껴들어도 용서하겠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엄지척.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양보한 거요. 그래갖고 딱 껴들어. 용서하겠어. 그러면서 평소에 차가 막히거나 이러면 요즘에는 나는 내가 좋다. 어차피 내가 사는 인생인데 나를 좋아하기로 해서 뇌에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자금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그 아카데미에 계신 분의 초대로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모임의 대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 회장단에 계신 분이 강봉무라는 친구 어떤 친구야 물어봤는데 그 회장단에 계신 분의 롤모델이 있는데 그분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저 어린 친구가 마인드 쪽으로 그렇게 강력하다고 전화를 바로 주셨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만나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강사님들. 바쁜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랬더니 그분이 내일은 시간이 안 되시나요? 이랬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요. 내일 만나시죠? 다음날 삼성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10분에 도착했어요. 그분은 12시 40분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내가 좋다. 용서하게 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걸 계속 해왔어요. 왜? 그 사람이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 기분을 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근데 가끔 툭툭 올라오더라고요. 죽일까? 막 이런 마음이. 그래도 그래. 이 사람 만나면 진짜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 기대를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은 아니죠.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시 40분에 압구정에서 미팅이 이제 끝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천천히 오셨어요.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저는 제 감정을 지키는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가서 나는 내가 좋다. 용사하겠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데 까만색 벤츠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이 열리고 강 대표님 늦어서 미안해요. 이 딱 한마디에 제가 마음에서 용서하겠어. 차 때문은 아닙니다. 네, 사람의 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얻어 타고 가까운 빌딩으로 올라갔는데 8, 9, 10층을 쓰는 외국계 대기업의 지점장님. 여기서 제가 가운데 층을 아카데미로 쓰고 싶은데 강봉구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지? 저에 대해서 몰라요. 시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연말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그분이 선택하셨던 이유를.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되게 늦어서 미안해하고 있는데 차에 타서 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소에 못 읽던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얘랑은 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 사람이 늦은 거, 그분이 늦은 거 저에게 좋은 일이었나요? 나쁜 일이었나요? 네. 지도에 만약에 사람이 늦는 건 예의가 없는 거다라고 본인이 지도를 만들어놨다면 엄청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 시간이 사실 괴롭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 시간 낭비 같고. 근데 그때 진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NLP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난 내가 좋다. 용서하겠어. 용서하겠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 말을 저는 이 콤보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유레카라고 자주 외칩니다. 이거를 제가 할 때. 제가 최근에 느낀 건 차가 딱 껴들어. 쌍깜빡이 켜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안 켜면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양보해주고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스스로 기뻐합니다. 미친 사람 같죠?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정말 미칠 듯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얼룩 실제로 이 누군가 여기 쏟아서 커피 얼룩이 묻어졌다. 기분이 어떨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하루 종일 근데 커피 향이 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본인이 들고 있던 커피 딱 쏟았는데 하루 종일 커피 향이 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사님 너무 감사한데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이상하다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나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네. 타인의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 강사님 한 분이 칼국수집에서 그 가위로 김치를 자르고 있었어요. 착착착. 그런데 하얀 옷에 김치 그 방울이 하나가 탁 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얀 옷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유력하지 뭐 누가 옷이라도 사질려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 막 이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대박 유력한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누가 옷 사주면 나도 하나 얻어 입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오후에 그분이 다이소에 잠깐 뭐 사러 갔는데 저희들 지금 같이 활동하는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딱 보시더니 에이 여자 옷이 그게 뭐예요? 따라와요. 그래서 옷을 3벌을 얻어 입었어요. 어머. 같이 따라간 지금 뒤에 앉아있는 강사님은 2벌. 저는 되게 늦게 나오지마 해서 따라가가지고 1벌을 얻어 입었습니다. 김치 국물 튀긴 게 좋은 일이 됐나요? 나쁜 일이 됐나요?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잠재의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 힘을 느껴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끈기 없다. 제가 가장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끈기가 없어요. 강의를 여태까지 하던 일 중에 가장 오래 하고 있는데 강의만 했으면 아마 저는 이것도 안 했을 겁니다. 거의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 리조트에서 많이 불러주세요. 기업들. 그럼 근처에는 바다나 호수가 있습니다. 캠핑 장비가 차에 가득 실어져 있어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캠핑했던 얘기 강의하잖아요. 강사료가 100단위로 들어와요.
놀랍죠? 내가 즐겁고 캠핑했던 얘기를 해요. 강사료가 들어와요. 이런 직업도 있네요. 자, 현실성 없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창의적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넌 왜 이렇게 굼떠? 이러면 그 사람의 생각의 에너지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해? 실천력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실천력이 계속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실천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몸도 많이 아팠고. 그래서 현실성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기업을 들어가고 싶은데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왜 안 됩니까? 내 학벌로는 뭐 안 될 거야. 왜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무의식 중에 내가 거기에 입사해서 사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또 하나는 정말 여기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구나. 그걸 무의식 중에 느끼면 대단하지 않구나. 그러면 본인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곳을 찾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체험해 보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상상으로. 되게 신기하죠. 저는 현금으로 물건 사는 상상을 합니다. 과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엔 제가 가져야 될 게 한 2,000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50가지도 안 돼요. 왜? 이미 상상으로 누려보니까 굳이 그거에 결핍을 느껴볼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요트를 갖고 싶었어요.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240억?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막상 갖고 있으니까 뭐부터 생각날까요? 처음에 타고 막 좋아. 그 위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컵라면 먹고 너무 행복해. 그 다음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나는 그냥 빌려서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계속 전환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실제로 한 5천억 정도 1년에 벌어서 아내와 함께 여보 갤러리 가고 다 살 수 있어. 골라.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김승호 회장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기 싫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면 오히려 그 에너지 파장으로 뇌가 이게 알죠? 전기 자극이 일어나는 그쪽으로 몰입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를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막 오고 있는데 보니까 얘 그냥 놔두면 차에 치일 것 같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확 구해줘야 되죠. 딱 구해줬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길 바라시나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어. 이거 원하시죠? 근데 이 친구가 딱 구해줬더니 차를 보면서 자이씨 이렇게 욕만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2번 구해줬는데 5번 구해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차만 욕한다면 여러분들 6번째 차량에 또 진입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빵! 안녕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내가 위험에서 구해졌을 때, 즉 차가 끼어들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무의식은 우리한테 감정을 통해서 알려준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횡단보도 특히나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싫어하고 있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제가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러면 건강한 나를 생각하면서 좋아해도 되잖아요. 그걸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잠재의식은 저를 도와주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상대방만 욕하고 있으면 그걸 심리학에서는 전문용어로 내면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 중에 내면아이, 속상한 내가 계속 세팅이 되는 거예요. 왜? 도와줬는데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도와주고 싶을까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생명까지 구한 적이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고 찜질방에서 자다가 새벽에 이제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금연이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발로 차요. 금연 안 보이나? 눈이 어떻게 됐나? 이걸 해야 속이 시원해. 근데 그날도 발로 차려다가 내가 이렇게 담배 되게 싫어했었구나. 난 담배도 안 피우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소변을 딱 보고 있는데 물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온몸에 문신이 제가 이거 찼으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목숨도 구하는 거.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한 삶을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처럼 하고 싶다는 데서 시작이 돼서 거의 1000여 명의 강사를 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내 감정의 기분이 나쁘다면 누가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거다? 무의식이 날 돕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상 쓰는 순간들에 그러니까 원래 잘 지낼 때는 상관없어. 그죠? 근데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로 친구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괜찮아요.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약간 오너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야, 저 친구라면 뭘 맡겨도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어떡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드라이 클리닝 값만 주고 말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유레카를 외칠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 극복된 사례들도 있고 해서 앵커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앵커링은 무의식 중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엘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두꺼워진대요. 그 두꺼워진 게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바꾸고 싶은 습관 노력으로 만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습관 그거 1만 시간 동안 노력해서 만드셨나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습관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야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다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생각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가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려나 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기업에 내가 들어가게 되려나 봐. 그 그림을 그려가 보시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창의적인 에너지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무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거대한 무의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대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강사는 전문대, 지방 전문대에 나와서 그런 1000여 명의 강사를 이렇게 양성을 하다가 심리 상담학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서 하다가 더 배우고 싶은 게 생겨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하는 노력보다 무의식 중에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힘드세요? 그게 남들이 볼 땐 노력이더라고요. 남들이 알고 있는 노력, 해야만 하는 노력에서 잠시 편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즐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그건 남들이 볼 때도 노력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더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